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무패 토토 29회차죠. 29회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패턴만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뭐 홈에서 재개 후에 패배 후에는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패배를 하는 이런 퐁당식으로 가고 있는데 직전에는 홈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패턴상으로는 이번 회차에서는 패배의 패턴이긴 합니다. 14번 경기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고요. EPL 같은 경우에는 7번 경기가 7번 경기에 EPL 경기가 배정이 되면 재개 후에 봤었을 때는 정배가 나오지 않고 완전한 역배가 나오는데 7번 경기는 아스날 대 와포드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뭐 이 패턴대로 따르자면 아스날이 정배이기 때문에 와포드의 승, 아스날의 단통 패가 되겠죠. 자, 바로 29회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월금이 한 6억 한 7천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몰릴 것으로 보고 한 20억 정도가 1등 당첨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올라가는 이제 축생픽, 독식픽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참고하시고 배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은 정배 쪽에 조금 더 가까운 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력 관련해서는 기존에 올렸던 초안픽 영상에 좀 자세하게 좀 있다 보니까 초안픽 영상을 경기력 듣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만 영상이 길어질 우려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3위 상주 대 1위 울산의 경기고요. 일단 뭐 상대 전적에서 울산이 좀 압도적으로 상주가 울산한테는 특히나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정경원 선수가 뇌진탕 증세가 있어서 지난 경기 라인업에 들지 못했었는데 일단 이 부분을 아직까지 확인된 바에 의해서는 출전 여부가 일단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주는 일단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 6경기째 패배가 없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도 일단 리그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두 팀은 둘 다 분위기가 좋아요. 순위에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상주 역시도 6경기째 패배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번 회차도 일단 울산과 전북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울산과 전북 둘 중 한 팀이 조금 부러질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회차에서는 뭐 투표율도 보시다시피 전북보다는 울산이 조금 더 강한 팀을 만나는 상주이기 때문에 조금 부러질 확률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경기력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도 울산이 유리한 부분들이 있지만 최근에 이런 상주의 뭐 오세훈, 뭐 문선민, 그리고 강상우 등 이렇게 공격진이 전방에서의 공격진이 또 굉장히 좋고, 또 미드필더적으로 봤었을 때도 뭐 한석종이나 굉장히 또 좋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주입니다. 다만 불안한 점은 이런 측면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울산 사이드로 보고 있는 경기이긴 한데, 일단 좀 이 경기는 고민이 되긴 합니다. 이 경기는 축생픽에서 지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난해한 경기처럼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울산 사이드로 보고 있지만 단통 무승부로 간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북과 연관을 지어서 봤었을 때는 울산 쪽이 조금 더 이변의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울산이 이런 측면 공간을 상주의 강상우가 충분히 최근의 폼이라면 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울산이 압박에 고전하는 점, 상주 압박에 좋죠. 그리고 울산이 그 박주 선수가 뭐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로 초안픽과 동일하게 무승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폴더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 무패 쪽으로 가는 것도 좋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8위 성남 대 7위 강원의 경기고요. 성남은 홈에서 4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승리가 없고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적으로 이 경기는 좀 무승부의 확률이 좀 적은 모습이 있어서
이 경기에 대해서 좀 승패로 나눠질 것 같은 경기고, 이 경기도 뭐 폴더가 여유가 있으시다면 승패 쪽으로 가는 것도 좋아 보이지만, 이 경기는 저는 투표율이 일단 무승부 쪽이 정배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승패 쪽으로 나눠지고 단통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하진 않았기 때문에 차라리 지우지 않는다면 투픽보다는 단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단통으로 간다면 최근에 뭐 성남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기점 자체가 이 전북과의 경기에서 김영선 선수나 이런 조금 선수들을 투입을 하고 또 나상호 선수가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성남의 뭐 공격력이 뭐 역습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좋아진, 그리고 또한 압박에서 좋아진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강원 자체도 뭐 좋지 않았던, 시즌 초반에 좋았다가 그 중반쯤에 좋지 않았다가 최근에는 다시 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남의 이런 공간들 를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은 저는 이 경기는 한 단통 패 쪽으로, 강원의 단통 승 쪽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불안한 부분은 성남이 이런 측면과 뒷공간에 있어서 조금 불안한데, 이런 스쿼드적인 면을 봤었을 때는 강원 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9위 강주 대 10위 수원의 경기고요. 광주는 일단은 광주 축구 전용 구장에서 홈경기를 치르고요. 10주년 유니폼을 입기 때문에 이런 동기부여적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일단 연패를 끊었다는 점, 그리고 일단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는 광주고요. 뭐 수원은 뭐 2무 3패로 최근에 승리가 없고, 뭐 이임생 감독이 사퇴를 했지만 뭐 크게 별다르게 변화된 모습은 지난 경기에서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더 좋지 않았습니다. 유슈팅이 빵디였어요. 일단 저는 이 경기는 광주 사이드로 보고 광주의 단통 승을 가려고 했었는데, 일단 뭐 수원이 정배를 받았기도 하고, 수원 자체가 이렇게 정배를 받았을 때 잘 이기지도 못하지만 쉽게 패배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있고, 일단은 광주가 홈 경기고 수원이 원정임에도 이런 수원이 정배를 받았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수원이 경기력적으로 좋아진 부분이 있었다가 지난 경기는 또 박상현 선수도 그렇고 별다르게 좋아진 모습들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진 모습들이 있었어서, 이 경기는 일단 광주 사이드로 보고 있고, 광주 사이드를 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윌리안이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윌리안이 상대 선수들을 한 두세 명 정도가 끌어들이는데도 볼을 키핑을 하고 뺏기지 않고, 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좋아졌고, 윌리안이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엄원상과 펠리페까지 살아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광주 사이드로 보고 있는데, 단통승을 받다가 무승부까지 간 부분은 일단 말씀드렸던 그런 배당에서의 정배 부분도 있고, 또 뭐 상대 전적상으로도 물론 예전 경기들도 있지만 뭐 수원이 우세했던 부분들이 또 있고, 상성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강주도 이런 뭐 크로스 공격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영기훈의 크로스나 김민호의 크로스 한 방은 그래도 수원이 남아있고, 또 세트피스에서의 한 방 또는 중거리의 한 방이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경기는 조심스럽게 승무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지우고 싶을 정도로 이 경기도 조금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2위 전북 대 11위 서울의 경기고요. 전북은 뭐 모라이스 감독이 선수 스타일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은 뭐 바로와 구스타보를 영입을 했는데, 바로는 바로 출전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구스타보는 아마도 바로 출전을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전북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성용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일단 오스마르가 부상인 부분으로 보이고, 또 윤영선은 일단 출전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오스마르는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서울은 사실 이 기성용과 오스마르의 공존 문제도 있고, 물론 기성용 선수가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좋아지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스타 플레이어가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 자체들도 동기부여나 이런 굉장히 경기력 자체도 조금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기성용 선수의 리더십이 발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서울은 중원보다 더 급한 게 최전방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최전방에 대한 페시치가 나간 뒤에
영입이 없죠. 결국에는 슈팅 햄스터 조영욱과 뭐 박주영, 윤주태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타 팀들과 비교를 했었을 때 최전방이 약하긴 하죠. 최근에 비슷한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 수원보다도 전방이 약하죠. 수원은 그래도 타가트와 김건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2연패를 하고 있는 서울인데, 이 경기는 사실 바로 선수가 들어오면 아마도 무릴로 선수를 중원에 넣거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쓰거나 아니면 벤치 자원으로 내리겠죠. 그러면 좌우에 바로우와 한교원인데, 바로우와 한교원이면 충분히 서울 상대로 득점을 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석까지 빠지게 된다면 서울의 수비는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북이 4경기째 승리가 없는 부분, 이 경기 잡지 못하면 4경기째 승리가 없는데, 그럼 우승권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모라이스 감독에게 있어서도 그 위치가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단통 승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 경기는 독식 PK에서도까지도 단통 승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5번째 경기입니다. 4위 포항 대 12위 인천의 경기고요. 인천은 뭐 일단 오방석 선수가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고 박태환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는 5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승리가 없고 단 1무밖에 하지 못할 정도로 원정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최근에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인천이 아길라르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선수들도 이만석 감독이 이제 사퇴를 하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 굉장히 투지 넘치는 임중종 감독 대행이 굉장히 잘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오반석과 이재성의 수비진이라면 그래도 인천의 수비가 어느 정도 안정감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포항이 이렇게 지쳐있는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이 경기는 이변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두 팀의 배당 자체가 비슷한데 둘 중 한 경기는 부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5번 경기, 4번 경기는 일단 저는 전북을 조금 강하게 보고 있고요. 5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통 무승부도 조금 생각을 했을 정도로 이 경기는 조금 이변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경기입니다. 5위 대구 대 6위 부산의 경기고요. 대구는 일단 츠바사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황수민 선수는 장기 부상입니다. 에드가 선수는 출전 여부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연패를 하고 있는 대구의 모습이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연승이 끊겼고 원정에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6경기째 패배가 없고 김현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사실 뭐 김현 선수 굉장히 또 뭐 유망주였었고 좋은 선수였었는데 굉장히 좀 안 풀린 케이스죠. 안 풀린 케이스인데 뭐 헤이스 선수와 계약이 해지가 되면서 제대로 된 영입 자체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정엽 선수의 서브 자원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이 경기가 안 풀릴 때 김현 선수를 투입을 해서 이정엽과 김현의 투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 뭐 일단은 에드가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에드가가 나온다면 당연히 대구가 부산보다는 우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에드가가 나오지 않더라도 두 팀을 봤었을 땐 수비적으로 공간을 많이 내줍니다. 그런 공간이 있었을 때 더 위협적인 팀은 물론 부산이 역습에서 굉장히 좋고, 또 우측에서의 이동준과 김문환, 또 그리고 최전방에 이정엽 선수도 있고요. 또 그 밑에는 권혁규 선수도 있고, 또 좌측에는 김승준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대구의 세징야나 정승원, 김대원을 봤었을 땐 역습에서의 스피드는 대구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구의 단통 승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 경기입니다. 12위 아스날 대 18위 와포드의 경기인데요. 일단 아스날은 뭐 결론적으로 지난 경기 빌라에게 패배를 하면서 FA컵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 재개 후에 홈에서는 패배가 없습니다. 와포드는 2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와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본머스는 거의 강등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빌라와의 강등 경쟁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 뭐 아스날을 상대하는 와포드보다는 웨스트햄을 상대하는 아스톤빌라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아스날이 지난 경기 빌라에게 패배를 하지 않았다면, 강등권 팀에게 패배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 경기는 조금 이 강등 버프 쪽을 보고 좀 원정 사이드로 봤었을 것 같은데, 일단 아스날이 빌라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또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FA컵 결승전이 있는데 주말 경기여서 사실 뭐 체력적으로 일주일 정도를 쉬고 경기에 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베스트 멤버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스톤 빌라에서의 그 경기에서의 패배를 봤었을 땐 이 경기에서까지 잡지 못한다면 아르테타 감독이 이제 순위적으로도 뭐 FA컵을 진출을 하더라도 결승전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유로파권을 따게 되긴 하는데, 만약에 그게 따게 되지 못했을 때는 결국에는 순위 자체가 10위에서의 아스날로 이제 리그를 마감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좀 잘 준비를 해오지 않을까, 아르테타 감독 성향상 이 경기에 대해서 좀 벼르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컵데이가 있기 때문에 컵데이를 봤었을 때는 흐름을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아스날의 단통 승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경기입니다. 9위 벌리 대 15위 브라이튼의 경기인데요. 벌리는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7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홈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이 패배가 없다, 이 말들은 다 재개 후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벌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경기력 자체는 최근에 나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런 뭐 반세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또 우두까지 부상이었을 때는 비드라와 이런 투톱으로 나왔었는데, 이제 비드라를 제외하고 우두와의 투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런 벌리가 이런 역습에서의 분위기, 또 역습에서의 뭐 로드리게스 교체로 들어오는 비드라, 또 우드 선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세트피스 역시 좋은 모습, 크로스 공격도 좋은 모습들이 있어서 이 두 팀을 봤었을 때는 두 팀 다 이제 크로스 공격에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고 측면 공간을 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봤었을 때 더 좋은 팀은 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벌리가 더 우세한 경기처럼 보이긴 하는데 또 상대 전적도 벌리가 우세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 두 팀의 동기부여 자체가 크진 않기 때문에 0대 0의 좀 재미없는 경기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일단 벌리가 홈에서 무승부가 그리 많지 않은 팀인데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마지막 홈 경기 승리로 장식하지 않을까, 또 경기력적으로도 벌리가 우세한 건 맞기 때문에 두 팀 다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서는 저는 경기력적으로 접근을 해서 벌리의 단통 승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 경기입니다. 4위 첼시 대 6위 울버햄튼의 경기인데요. 첼시는 뭐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고 울버햄튼은 유로파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죠. 첼시는 2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2연승이 죄송합니다. 오늘 경기를 제가 반영을 못했는데 일단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 현재는 2연승이 아니라 리버풀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뭐 연승 연무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두 팀을 봤었을 때는 사실 동기부여가 두 팀 다 있는 상황이죠. 경기력적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는 그래도 첼시가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첼시가 리버풀 경기에서 보여줬던 부분, 또 일정적으로 불리한 부분, 리버풀 경기에서 이런 뭐 케파나 이런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 특히나 세트피스에서의 문제점이 이번 시즌 내내 풀리지가 않아요. 또 이제 케파가 나와줘야 될 상황인데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또 반다이크한테 막판에 이제 또 실점을 할 뻔했죠. 그만큼 지금 세트피스가 이제 너무나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뭐 지금 첼시의 풀리식이나 윌리안이나 또 지루 선수도 지속적으로 득점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울버햄튼의 세트피스에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앙 공간 또는 울버햄튼의 역습에 당할 수도 있고, 또 울버햄튼 자체도
경기력 자체는 최근에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동기부여도 유로파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사실 승패로 갈까도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첼시가 무승부만 해도 그래도 유리한 상황의 위치를 레스터보다는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레스터가 이기지 못하고 첼시가 비기게 된다면 첼시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따는 상황이어서, 저는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첼시가 조금 더 우세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최소한 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첼시의 승부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경기입니다. 14위 크리스탈 팰리스 대 7위 토트넘의 경기고요. 일단 크리스탈 팰리스는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7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 후에 홈에서 전패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스날이 FA컵을 우승을 하게 되면 7위가 유로파를 못 나가기 때문에 일단 울버햄튼과의 그런 경쟁, 유로파 경쟁이 있고요. 일단 뭐 경기력적으로나 이런 상대 전적이나 이 경기는 저는 사실 큰 고민 없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패배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배당도 낮은 배당을 받았고요. 또 크리스탈 팰리스가 연패를 길게 하고 있다라는 점, 또 자아의 존재 자체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이 그래도 이런 승부사 기질이 발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 결론적으로 토트넘이 물론 뭐 첼시가 FA컵을 우승을 하게 되면 토트넘이 유로파를 나가게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거에 기대를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 경기를 승리로 장식을 할 것 같아서, 이 경기 승리하고 만약에 첼시가 울버햄튼과 비기게 된다면, 비기기만 해도 토트넘은 유로파를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는 토트넘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본머스의 경기인고요. 에버튼은 홈에서 2연속 무승부, 홈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재개 후에.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 3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선 전패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를 무승부를 바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에버튼은 동기부여가 없고,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일단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경기력적으로는 에버튼이 또 더 우위하고, 홈에서의 에버튼이고 원정에서의 본머스이기 때문에 에버튼 사이드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에버튼의 예림이나 홀게이트, 이 선수들의 부상, 수비진의 부상이 조금 걸리기도 하고요. 본머스의 경기력 자체 뭐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에버튼의 안첼로티 감독이 마지막 경기 홈에서 승리로 장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홈에서의 이런 좋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었던 그런 에버튼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지 않을까, 또 경기력적으로도 에버튼이 더 우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히샬리송을 믿고 에버튼의 단통 승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월콧이 지난 경기 또 우측에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본머스의 수비라면 월콧에게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2번째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맨유 경기고요. 자, 일단 레스터 홈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맨유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4연승을 하고 있고요. 원정에선 패배가 없습니다. 일단 레스터는 부상자가 많고, 맨유는 루크쇼의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복귀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루크쇼의 공백이 굉장히 좀 커 보이고, 선수 자체들이 맨유가 너무 많이 지쳐있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그바도 핸들로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이 공이 와서 맞은 게 아니라 이 본인의 얼굴 쪽으로 날라오다 보니까 이제 손으로 막았었는데, 멘탈적으로도 포그바 자체도 좀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또 맨유 선수들 자체도 굉장히 또 지쳐있는 모습들이 또 많아서 또 일정적으로 또 유리한 레스터고, 레스터는 이 경기 이기기만 하면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하고, 뭐 무승부를 하더라도 이제 뭐 첼시의 경기에 따라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경기는 초반에는 맨유 사이드 쪽으로 봤었는데, 이 맨유가 비기고
뭐 지난 오늘 있었던 웨스트햄과의 경기뿐만이 아니라 그 전 경기에서도 지쳐있는 모습들이 보였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로테이션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고 또 FA컵 일정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체력적으로 굉장히 또 많이 지쳐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런 맨유라면 레스터가 마지막 경기 뭔가 각성을 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일단 레스터 사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축생픽에서는 단통 승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을 정도로 레스터 쪽으로 조금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번째 경기고요. 소튼 대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은 6경기째 패배가 없고 재개 후에 단 1패밖에 없는데 그 1패의 경기도 한 명이 퇴장당했던 상황이었고요. 셰필드 같은 경우는 2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승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셰필드가 재개 후에 원정에선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셰필드의 최근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좀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는 것 같고, 제가 경기력적으로 접근을 했었을 때 일단 두 팀 다 동기부여는 없지만 사우스햄튼이 지속적으로 동기부여가 없었던 상황에서도 또 지난 경기도 추가 시간에 득점을 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가 시간에 또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하는 모습, 또 경기 막판까지 포기를 하지 않는 모습, 이런 동기부여적 측면,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모습을 봤었을 땐 셰필드가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플레이할까 라는 게 조금 관건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이 이런 동기부여적으로 봤었을 때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력적으로도 이런 셰필드가 압박에 고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셰필드 축구, 결론적으로는 이 팀 단위 축구, 또 역습을 나갔을 때 수비수도 공격에 가담을 하기 때문에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그 뒷공간을 잘 노릴 수 있는 이런 공격진의 개인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뭐 데니잉스나 셰인롱이나 뭐 레드먼드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득점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전 단통 승으로 동일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웨스트햄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고요. 웨스트햄은 일단은 홈에서 무승부가 없습니다. 홈에서 무승부가 없고요. 재개 후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리고 2연승을 하고 있다가 직전에 비겼습니다. 최근에 웨스트햄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데 원정에서 처음으로 정배를 받았습니다. 이 강등권 팀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아스톤빌라만 정배를 받았습니다. 이 아스날과 경기를 하는 와포드도 완전한 역배를 받았죠. 저는 이 경기 고민을 했지만, 저는 일단 패턴적으로는 웨스트햄이 패배를 할, 홈에서의 경기이기 때문에 패배를 할 패턴이기도 하고, 아스톤빌라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 그래서 무승부도 조금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스날이 와포드를 잡고 웨스트햄과 아스톤빌라가 비기기만 하더라도 잔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승부도 고민을 해서, 폴더가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무승부도 바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웨스트햄이 동기부여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 팀이기도 하고, 아스톤빌라의 이런 강등 버프, 최근에 이 강등권 팀들 중에서는 가장 투지가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는 그래도 잭글릴리시나 엘가지나 뭐 트레제게, 이런 뭐 그래도 전방에서의 좋은 선수들이 있고, 또 웨슬리 선수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역습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부분, 또 크로스 공격에 굉장히 또 좋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웨스트햄이 크로스 공격에 굉장히 또 취약한 모습들이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일단 강등 버프를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웨스트햄의 단통 패배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 배팅을 마쳤고요. 1번은 상주의 무승부, 2번은 성남의 패배, 3번은 광주의 승무, 4번은 전북의 승, 5번은 지웠고요. 6번은 대구의 승리, 7번은 아스날 승, 8번은 벌리 승, 9번은 첼시 승무, 10번은 크리스탈 팰리스 패배, 11번은 에버튼 승리, 12번은 레스터의 승무 사이드, 13번은 사우스햄튼 승, 14번은 웨스트햄의 단통패.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를 마쳤고요. 일단은 뭐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정배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져 있어서 좀 이변을 잡을 수 있도록 축생픽과 독식픽에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